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체중이 어떻게 되세요? 64kg입니다. 64kg. 키는요? 네, 키는 164. 그러면 뭐 그렇게 몸이 나신 체형은 아니시네요. 네네. 네, 소화는 잘 되세요? 그전엔 잘 되는데 요즘에 와서 좀 덜 되네요. 요즘이라고 하면 언제쯤부터죠? 한 달 전 일을 하다 요즘에 이제 놀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한 것보다는 이명이 먼저이네요. 그렇죠. 네, 허리 이명이 아프세요? 허리는 안 아픕니다. 네, 무릎도 안 아프시고. 네, 무릎도 안 아프고 네, 잠은 잘 오세요? 잠이 문제가 좀 있어요. 그게 제가 보통 네. 9시에 이렇게 잠을 자거든요. 네.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러면 뭐 어떤 데는 2시에도 깨고 네. 뭐 3시에도 깨고 그러면 이제 잠이 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냥 안 오고 거의 끊는 이로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게 아버님 이명이 오시기 전이에요? 아니면 이명이 와서 소리가 오기 나기 때문에 못 전에도 주무시는 그랬습니다. 거예요? 네? 이명 오기 전에도 그랬어요. 네네네. 그러면 노심초사가 좀 많으셨나요? 아 그런 거는 없는데 뭐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으니까 네네네. 별 적이 없는데 식사는 잘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 세 끼 꼬박꼬박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주는 하세요? 운전은 뭐 음주요, 음주. 술? 술이요? 네네. 그전엔 먹었는데 요즘엔 뭐 잘 안 먹어요. 아, 그전이라고 하면 과음은 안 하셨겠네요, 요즘에 안 드시면? 예, 과음은 잘 안 합니다. 네. 과음 안 한 지가 한 몇 년 됐고 담배 끊은 지가 한 13년 정도 됐고요. 그러면 과음 안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4, 5년 4, 정도 5년 정도. 예, 어쩌다 이제 한 잔씩 먹고 네. 그 정도인데요. 네, 한의학적으로 아버님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한의학적으로 이 이명의 원인과 증상을 찾아보면 보통은 몸이 허해서 오거나 아니면 몸에 열이 생겨서 오는데요.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누어요. 우리 몸이 허해지면 외부에서 바람이 들어와서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울타리가 허물어지면 우풍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님 몸이 허약해지면 그래서 바람 소리가 귀에서 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우리 몸 자체에서 열이 생성돼서 바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고량진미,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거나 술을 많이 드시거나 이런 경우에 왜 한여름에 더위가 너무 요즘같이 치성하면 갑자기 돌풍이 불 때가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서 우리 귀에서 바람이 일어나면 이제 이명이 오는 건데 두 가지 중에 패턴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님은 전자인 경우가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뭐 조금 더 허해지면서 그러니까 연세가 좀 들으시면서 몸의 네. 양기가 부족해지면서 이명이 오신 거고요. 그런 네. 경우에 소화가 원래 좀 안 되시는 것보다는 좀 입이 짧으신 편이라면 근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우리 몸에 양분을 공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아버님 삼시세끼는 잘 드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는 아버님의 이명 증상은 아버님의 나이가 드시면서 양기 또는 원기가 쇠해지시면서 귀에서 밖에서 들어온 바람 소리가 나시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은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는 몸을 보호해주는 간신히 허해서 왔다라고 생각하고 몸을 보호해주는 처방을 쓰는데 6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보탕을 쓰는 십전대보탕류의 그런 처방을 쓰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이제 대보탕이요? 네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거기에 뭐 세신이나 소엽이나 이런 그 귀를 뚫어주는 기를 뚫어주는 통규하는 약을 가미를 해서 쓰시는 게 맞아요. 근데 네. 이제 뭐 술을 많이 드셨다든가 몸에 열이 많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술로 온 경우에는 방풍통성산을 쓰기도 하고 몸에 담이 많으신 경우에는 이진탕을 쓰기도 하고 소화기가 약하면 보충기탕을 쓰는데 제가 아버님 진단을 지금 한 것으로 보아서는 네, 대보탕 계열에다가 귀를 뚫어줄 수 있는 약을 가미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의원에 가시면 아버님 네. 요즘엔 산산약침도 있고 약침도 있고요. 그리고 침도 보신하는 침, 그러니까 신장을 보호하는 삼운교나 신수혈 같은 자리에 침을 맞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시는데 지금까지 치료를 받으셨는데 효과가 없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한의사 입장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
이명은 이미 네. 우리 몸이 많이 허해져서 온 증상이기 때문에 치료 네. 기간이 좀 길어요, 아버님. 제가 임상을 해보면 6개월 이상 걸려요. 근데 6개월 그것을 이상. 못 따라오시면 치료가 안 되는 경우, 그거를 넘어서 더 만성을 만들어버리면 치료가 안 되고 난청이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꾸준하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꼭 그 다니시던 한의원에서 약하고 침 처방 또는 약침 이렇게 치료 받으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꼭 부탁드리는 건 좀 길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버님 네. 증상이 나타나신 지 네. 3개월 되셨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시는 네. 거잖아요. 꾸준히 네. 치료를 계속해서 받아보시고요. 또 고민되시면 저희가 지금처럼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볼게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거기서 그 한의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네, 심장이 약해가지고 네네, 뭐 돌연사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백밥도 한 50, 40, 한 7번 뛰다 요즘에 이제 약 좀 먹고 침 맞는 것도 이제 머리하고 양쪽 귀하고 네. 손 양쪽하고 네네. 배 있는 데하고 발 엄지고 사이에다 막 그래거든요. 윤호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심장이 안 좋으셔서 돌연사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버님 맥이 네. 좀 약하시다는 거고요. 제가 네. 진단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님이 몸이 허해서 이명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양기가 약해지신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심장 자체도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돌연사라고 하는 건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협심증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치료를 잘 하시면 좋아지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 원장님하고 상담을 받아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들어보시는 게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침 맞으시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장을 보호하는 귀가 배속된 곳이 귀가 배속된 것이 콩팥이기 때문에 아마 다리 쪽에 침 맞는 건 보신하는 침을 맞으실 거고 또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신문혈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리 침 맞으실 거고 머리 쪽은 뭐 백회혈도 가능하고요. 또 평형침에서는 백회 쪽에다가 기를 올려주는 침 자리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도 침을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침 맞으시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따라서 잘 치료하시면서 좀 길게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버님,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 꾸준히 네. 치료 받아보시고요. 궁금한 점 네,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아버님 증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죠. 네, 맞습니다. 조금 전 상담을 할 때 우리 원장님께서 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난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윤호일 원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이명 증상이 실제 청력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이명이 있으면 귀에서 나는 들리는데 다른 사람은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거기 때문에 청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 치료를 제때에 하지 않으시면 난청에 이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때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명이 오면은요. 어지럼증도 같이 오실 수 있고 두통도 오시고요.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아까 아버님 말씀하셨지만 아버님은 이전에 오셨지만 불면증 그리고 또 우울증까지도 오실 수 있으니까 이명은 초기에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치료하면 오래된 이명은 정말 어렵습니다. 빠른 치료가 동반되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아버님 같은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원인도 있지만 다른 원인들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명이 나타나는 원인, 다른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명이 나타나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이제 증상에서 치료를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몸이 양기가 허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또 비위기가 약해서 위가 약해지니까 영양분 흡수가 어려워진 거, 그다음에 과음. 특히 이 과음을 많이 하시면 술이 열을 몸에서 만들기 때문에요. 그게 위로 올라오면 담이랑 화가 치성해요. 그래서 이명이 오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또 가장 큰 원인이죠.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거 과로와 스트레스.
이것이 이명의 또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미리미리 잘 관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황태한 원장님께서는 이명의 원인 어디에 두고 보시나요? 네, 저는 조금 더 체질적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명 증상이 생기는 분들은 저희가 말하는 선천적으로 기 건강이 약한 분들이 조금 더 잘 생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체질을 너무 어렵게 볼 필요는 없고요. 뭐 사상 체질이다. 저는 뭐 그렇게 딱 모든 사람들을 뭐 사상 뭐 8가지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는 아무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어디가 그냥 나는 예민하고 약한 것 같아요. 그게 결국 그 사람 체질인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많이 쓰죠. 뭐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도 유독 어떤 사람은 그냥 다들 웃고 넘기는데 예민하게 반응할 때 너 왜 그래? 할 때 그게 결국 체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내 몸의 건강상의 특질이나 기질에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어떤 사람들 저는 이제 아이들을 진료를 보는데 조금 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그런 체질이 많이 건강상이나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해서 이렇게 똑같이 먹어도 어떤 사람은 탈이 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 멀쩡하게 그냥 잘 지낸 사람이 있죠. 똑같이 요즘에 아까 이제 왕 MC님이 요즘 이제 식중독 얘기하셨었을 때도 학교에 식중독이 이렇게 돌아도 어떤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 독소에 노출이 되더라도 어떤 아이는 정말 심각하게 탈수에 진행되어서 링겔까지 맞아야 될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똑같이 이제 식중독 그런 균이라든지 독소의 음식물을 먹어도 그냥 멀쩡하게 그렇죠. 약간 네. 배만 아픈 그게 결국은 저희가 말하는 장이 튼튼하며 그렇게 식중독 균에 독소에 노출이 되어도 그냥 약하게 넘어가는 거고 꽤 장이 약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 먹고 하면 항상 탈이 나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명이라는 것도 이제 아버님도 저희가 말하는 체질적으로 기 건강, 청력이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한 체질이 아닌가 그걸 주로 한의학에서는 신장 건강하고 많이 연관시켜서 봅니다. 이제 기, 이자를 써서 이라는 것은 신지규라고 해가지고 신장의 어떤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하나의 이렇게 지표로 보는 거거든요.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의 이제 주로 이명의 원인, 그럼 저는 조금 더 체질적인 청력에 관련된 신장 건강이 허약한 체질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후천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 결국 청력 건강에서 제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소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에는 이어폰이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조금 아버님의 그 이래왔던 환경들이 많이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노출되지 않았었나.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청력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나 피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의 미세순환이라든지 저희가 말하는 기혈순환들에 해를 끼치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똑같이 이명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소음적인 부분, 소음에 많이 노출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피로나 가루 누구나 다 부분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똑같이 노출되더라도 소음에 노출되고 피로 가루 하더라도 누구는 이명 증상이 없이 잘 지내는 분도 있고요. 또 아버님처럼 이명으로 꽤 고생하신 그 차이는 결국 타고난 체질적인 부분이 관여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황태 원장님, 이게 선천지기가 신장하고 많이 관련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소아는 네. 그럼 어떻게 그 선천지기를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한약을 쓰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약 쓰고 하는 것 못지않게 요즘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감기약이든 항생제를 들 쓰는 게 꽤 중요합니다. 정말 저는 뭐 돌전 아주 어린 애기들부터 뭐 초등학생, 유치원 다 골고루 보고 있는데요. 그 어린 아이들이 요즘에는 정말 너무 일찍부터 항생제라든지 그쵸. 뭐 소염 진통제 어차피 지금 이제 이명과 관련해서 이독성 약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의 청력에 독성 일으키는 정말 심각한 부작용 일으키는 약물에 너무 어린 나이부터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게 뭐 이상한 약들이 아니라 그냥 감기에 걸리면 너무나 쉽게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이제 항생제도 많이 처방을 받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열이 나는 상황이 많으니까 그런 이제 해열제 그리고 항상 감기약에도 보통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진통소염제 성분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 이제 덜 노출시키는 거랑 그리고 체질적으로 약한 아이들의 이제 체질을 보완하는 이제 한약 치료들을 같이 하면 그런 허약한 체질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녹용 먹으면 아기가 머리가 나빠진다. 이런 소리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 부모님들은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 약 먹이는 거 되게 조금
네. 꺼려 하시는 네, 분들 네, 계신데 이거 녹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는 너무 조금 두루뭉술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는 어디에 좋다, 뭐는 어디에 나쁘다. 그거는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고요. 가장 의료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약표 못지않게 중요한 건 용량인 거죠. 예, 녹용을 쓸 때 얼마만큼 쓸지, 어느 기간만큼 쓸지. 예, 저희가 하다못해 아이들 열날 때 먹는 해열제도 브루펜을 먹였다, 타이밍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그 아이 체중에 맞게끔 용량을 쓰는 게 의료인으로서 해야 될 접근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많이 붙어보면 저희가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챙겨 먹는 뭐 홍삼도 그렇고 한약재 아닌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그 사람, 특히나 어린 아이들은 키나 체중이 아주 왜소하기 때문에 그 용량이 꽤 중요하거든요. 지금 중국에서는 아이들 만 12세,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12cm, 14cm는 기억이 안 나지 않는데 함부로 인삼이나 홍삼 제품을 복용하지 말라고 꼭 이렇게 그 복약지처럼 그 문구를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도 지금 제품들 꽤 많죠. 네. 홍삼 관련된 제품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구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는데요. 중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한약재를 유통을 활성화하는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인삼인 홍삼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한테는 정말 함부로 쓰지 말고 만약에 그런 제품이 있으면 절대 복약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주의사항이 꼭 문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님들한테 아니면 이제 좀 전 원장님 질문에 그냥 녹용이 좋다. 그거는 조금 너무 단편적인 것 같고요. 어떤 한의사도 녹용 하나만 쓰진 않거든요. 네. 그 아이 체질에 맞게끔 적어도 10가지에서 많게는 20가지의 내 약재들을 쓰는데 그 약재들에서도 어느 정도의 용량만큼 어느 정도의 복용 기간만큼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뭐가 안 좋았을 때 뭐 먹는다. 이런 부분들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아니면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약재를 먹이고 싶다. 그럴 때는 오히려 용량을 진하게 과하게 먹으면 도움보다는 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클 수 있으니까요. 항상 연하게 해서 드시고 그리고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한의사 선생님 진료 후에 상담 받으시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